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무릎 위에 손가락을 놓으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성내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성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리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진 19일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마디로만 알면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행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못하면 중생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백공쌤 법문 중에서 있는 거를 제가 발췌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말마디로만 알면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행하지를 못해. 행하지 못하면 이제 중생을 면하지 못해. 굉장히 쉬우면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일각거사님, 네, 들립니까? 네, 일각거사님은 제주도 맞네. 들립니까? 네. 이 소리를 들을 때 일각거사님이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듣습니까? 그러면 그냥 듣습니까? 그냥 그냥 듣죠. 그 참 제주도 많죠. 물론 귀의 성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관이 약화돼서 잘 못 듣는 수도 있고, 또 뭐 귀가 잘 들리시는 분도 있고, 이 기관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턱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들어야지 하고 듣는 바가 없어. 그냥 들려. 그지요?
일각거사님이 나를 볼 때 봐야지 하고 보나요? 물론 눈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또는 안 보인다든지 또는 눈의 기능이 좋아서 잘 보인다든지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죠? 차이는 있는데 봐야지 하고 봅니까? 그냥 봅니다. 그냥 듣습니다. 우리는 아주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탁 본단 말이죠.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예요. 들어야지 해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죠? 칠판과 이 공기와 또 그 귀의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다 여기 계시지만 이 듣는 소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는 다 틀려요. 그렇지만 듣는다는 거는 들어야지 하고 듣는 게 아닙니다. 볼 때도 내가 눈 뜨고 봐야지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눈 감고도 까만 걸 보거든. 우리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재주죠. 그죠? 대단한 재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딱 했을 때 이 듣는 속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아무 모습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하고 다른 거죠. 내라는 아상인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근데 이 들을 때는 내라는 게 없어요. 이 속에는 내라는 게 없다고. 보는 내 속에, 보는 것 속에 내가 없다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바이아경, 그 우다나 부처님 초기 경전에 그 바이아경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견문, 각, 지를 할 때 단지 그렇게 될 뿐이다.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는 보고 듣고 할 때 내라는 그 아상이 있어서 그 속에 그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그 아상이 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는 자체성이 없어. 헛것이라. 헛은 꽃과 같은 것인데 나는 자꾸 있다고 생각해. 이걸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이아 너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이아가 그 말씀 한번 탁 듣고 그대로 깨쳐버렸어. 일각거사님, 바이아 존자는 왜 깨닫고 나는 왜 못 깨닫는 거예요? 약올르잖아요. 왜 못 깨닫습니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가요? 나는 몸뚱이가 내다 하고 이미 일념을 일으켜버렸어. 그 속에서 그냥 자꾸 너무 얘기를 듣거든 지금. 나는 이미 일념을 일으키고 나서 얘기를 듣는다. 몸뚱이가 내다 하고 일념을 일으켜버리면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요. 일념을 일으키면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이러니까 이미 다 잊어버리네 여기.
전부 다 있네. 우주마법이 다 벌어져 버렸어. 그러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일각거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들어야지 하고 듣는 적이 없어. 이러면 그냥 듣는 거예요. 일각거사님 그냥 나를 볼 때 보는 거예요. 일심행을 봐야 되겠다 이러고 보는 적이 아니잖아요. 단지 인연과 조건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관들이. 그죠? 듣는 것도 저기 뭐더라? 정찰견 그런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10,000배 정도 그 청각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소리가 안 나겠지. 또 다른 소리로 들리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이것이 소리만 있는 줄 알아. 이거는 이 소리는 지금 모습이거든. 근데 이것이 이 소리만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얘 탁 달라붙어버려. 모습에.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이놈, 보는 이놈. 이것이 진짜 나라. 이런 변하고 헛것인 모습은 내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건 늘 변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이에게 부처님이 막 흥이 났어요. 바이가 딱 알아듣고 막 그러시니까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물, 땅, 불, 바람이라는 거는 4대를 의미합니다. 그죠?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없다라는 거는 그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수화풍이 없으면 일각거사님 오해되죠. 몸이라는 게 있습니까? 몸은 4대가 화합해서 된 것이거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그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딱 하십니다. 부처님은 지금.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이런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헛것이라는 얘기죠. 허공국과 같다는 얘기죠. 어둠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밝음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밝음과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그 당처는 비명비암인 공안자리다. 그래서 성자인 바라문이 자신의 체험으로 직접 깨달은 체험으로 스스로 이것을 알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즐거움, 괴로움, 물질계, 비물질계, 밝음, 어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부처와 중생 다 이런 상대적인 것을 다 뛰쳐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바이아 우다나경 공부를 하면서 이 깨달음의 경중에 그 10번째 바이아 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아는 그 가르침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다른 사람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바이아는 한 번에 알아들으니까 가르침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명 깊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디를 하느냐면요. 이 성태를 기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늘 중요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안 되지만서도요. 14쪽입니다. 14쪽. 지금 이준명 선생님이 이준명 선생님 백봉쌤 해주시고 김계숙 보살님이 질문하실까요? 예. 14쪽. 예. 지금 내가 말하는 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고민이 없어. 고통이 없어. 처음엔 조금 고통이 생기지만 나중에 고민이 없어. 그런가 보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색신을 통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입으로 외우듯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습성이 딱 되면 그만 그대로 말하더라도 그 말에 주저앉질 않아. 처음에 훈련이 잘 안 되면 어쩌다가 말을 실수하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좋다고 말할 것이 나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새말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지금 열심히 쭉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구나.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 변하고 헛것이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처음부터 이 모습이 실체가 없구나.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자꾸 해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아까 일각거사님 탁 두드렸어. 근데 소리가 들려. 그죠? 근데 사실은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듣는 놈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늘 내 마음속에서 이 몸뚱이는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쭉 해서 이게 점점 나한테 박이고 있으면 그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이놈이 탁 듣는 거거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가 듣는 거예요. 몸뚱이가 듣고 있다고요. 몸뚱이가. 근데 몸뚱이가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만 년을 가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몸뚱이가 그림자와 같고 아지랭이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듣는다고 자꾸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새말기를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몸뚱이가 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듣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억지로 생각을 일으켜야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내가 말하는 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법신자리로서 이미 이 몸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거든. 이미 알고 계시니까 말하는 것이 또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냥 법신자리에서 본단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야. 고통이 없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억지로 그걸 지어내서 하려면 고통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헷갈리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내 또 놓쳤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모든 모습이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나라는 것이 없구나. 아까 바이아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보통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속에 없구나. 김계숙 보살님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김계숙 보살님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있다라고 하죠. 보통은 있죠.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라는 것이 없다. 아상이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나는 그 속에 있지 않다. 근데 바이아 전제는 한마디로 알아들었어. 내가 그 속에 없다는 거. 내가 그 속에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허공색에 내가 있었지만 내가 없어지니까 그냥 내가 허공이 되어버리면 내 속에 그냥 허공이 있어버리면 그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계숙 보살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김계숙 보살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김계숙 보살님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작용을 다 일으키는 거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지자리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태를 기르는 네. 방향으로 잠깐만요. 나아갑니다. 그래서 습성이 딱 되면 그만 그대로 말하더라도 그 말에 주저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이 잘 안 되면 내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로 해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습관이 딱 되면 이제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습관이 되면 괜찮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솔직한 말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내 자신 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자식이 수천 명 있어도 부처님이 10,000명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 부분을 우리가 살 길은 우리는 여러분 성태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백봉 선생님이. 자, 거사품과 새말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사품과 새말길을 보시면 전혀 다른 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은요. 16페이지요. 16페이지요. 일각거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치법이란 이렇다부터요. 16페이지. 대치법이란 이렇다.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띠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예. 자, 일각거사님 이제 요 말이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인가? 자, 여기 무상신이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 무상신이 절대성 자리가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 이 몸뚱이를 무정물인 이 색상신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 자체 지혜가 없어서 눈으로 보는 줄을 몰라. 귀로 듣는 줄을 몰라. 그런데 이러면 탁 듣거든요. 귀로 듣는 줄 모르는데 이러면 듣는단 말이지. 들으려고 생각을 일으켜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다. 그러면 듣는 성품이 항상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듣는다.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봐요. 눈만 뜨면 봐. 근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죠, 지공거사님? 근데 그것이 진짜 나라. 어디에 위치해 생각하게?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네. 오늘 진도 안 나와도 그걸로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나요? 칠판하고 손 사이에. 손 사이에. 예. 칠판하고 손 사이에. 칠판하고 손 사이에? 손 어디 사이에? 때렸을 때. 때렸을 때. 근데 휴양구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칠판이라는 것이 고유한 물건인가? 실체가 있는 물건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손가락에 실체가 있는 물건인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각거사님은 이런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자체성이 없다라고, 실체가 없다라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무슨 모습이 있어서 어디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물체가 지금 공성인데 그것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어?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곳, 어느 때에 있을 수 있는 물건인가요? 지공고사님 그런가요? 모습이 있으면 어느 곳, 어느 때가 시공간이 달라붙어. 근데 모습이 없으면 어느 곳, 어느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각거사님이 아까도 듣고 지금도 듣네. 그시요? 내가 일심행이 지금 칠판하고 손가락하고 부딪혀서 내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있으면서 들은 거 아니죠? 이 듣는다는 거는 언제 어느 때나 있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진짜 이 모습 공식이에요. 자꾸 다른 거를 갖다가 뭘 막 상상을 해서 사고를 하고 다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다 모습이거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고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다. 헛것이다. 이거 두 개가 진짜로 열심히 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로 가는 돌이라요. 말이 하나지 하나는 말이 하나라. 근데 하나라고 말을 안 하면 둘, 셋, 넷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는 어디로 가는 돌이고 하나로 가는 돌이에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요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이거를 느끼거든요. 자체성이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임을 느끼게 된다. 공리에 요달을 하게 된다. 공리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기 일각거사님이라고 그랬지만 아까 그놈이 어디 있지? 어디? 무엇과 무엇 사이? 진짜 능엄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진짜 능엄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눈과 눈 각막 뒤에 뭐와 뭐 사이에 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능엄경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공부는 상당한 기백이 필요해요. 뚝심이 필요하다고. 내 생명을 되찾는 공부거든. 이 공부가. 그러니까 굉장한 기백을 가지고 해야 돼. 조금만 가서 칵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때까지 내가 모습에 휘둘려서 몸뚱이가 내다라고 해서 뒤바뀐 생각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보면 내가 이거 무슨 귀신이 흘렸나?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이게? 이러고 그냥 본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이럴 때 딱 정신을 바로 차려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내가 또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싹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죠. 왜? 이때까지 뒤바뀐 생각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안들을 만나고 법회에 와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 매기아품인가? 우다나에 매기아품이 있었어요. 김계숙 보살님 들으셨는가?
메기야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 이제 그 부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부처님한테 메기야가 자기가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숲이 되게 좋아 보여. 거기에 가면 부처님 밑에 있으면 왜 사람도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저 가서 조용한 데 가서 공부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부처님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니까 사람이 오면 가거라. 사람이 오면 가거라. 이런데 3번이나 부탁을 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근데 부처님이 3번을 부탁하면 들어주시더만요. 꼭. 그래 가거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메기야가 이제 그 숲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부처님 옆에서 공부할 때는 생각이 없었어. 마음이 아주 안정이 되고. 그런데 그 혼자서 뚝 떨어져서 가 있어 보니까 별난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메기야품이. 그 메기야품 맞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중들과 같이 공부를 하라. 도반들과 같이 공부를 하라. 이랬는데 메기야 존자는 그때 생각하기를 자기가 혼자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거사님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절대성 자리가 그 심교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몸뚱이를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는 말귀를 세워서 나가자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모습을 잘 굴리자. 여기 이제 5번째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려니 모습이 어떻게 생긴 놈인가 모르고 왜 모습을 굴리냐는 거예요. 어저께 부산에서도 전화가 오고 창원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마 창원에 계신 분은 이번에 학예정진에 오실 거예요. 이 참여는 법회 참여를 평소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으로 나가니까 이제 법신자리 허공으로서 있나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들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질문을 한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전화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말귀를 잡을 그런 처지는 아니고 제가 이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학예정진이 이제 오실 건데 하여튼 모습 공식을 6개월이고 1년이고 열심히 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로 느낌이 와야 돼요. 모습이 정말 변하는구나. 이 모습이 진짜 허망한 거네.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자기에게. 그래야 그때부터 이 변한다고 것이다가 잘 돼서 모습을 잘 굴리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다고 것이다라고 되면 이게 모습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네. 이렇게 돼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해야지 그냥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면 모습에 쏙 들어 앉아서 굴리죠. 모습 놀이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습 놀이를 해버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하고는 10만 8천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모습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모습을 굴리냐. 그렇죠. 일각거사님 이해되시죠?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려면 모습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습이 공하지 않습니까?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지요? 공하니까 이 당처가 허공성이구나. 그래서 절대성 자리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이 딱 내가 말하자면은 이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면 나에게. 그걸 하지 않고 허공으로 쓰인다. 내가 본래 부처자리다. 암만 해봐도 소용. 그건 수은 말마디로만 하는 거지. 그 공부에 아무 이득이 없어. 내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 공부 소용없는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지 문자에 그렇게 보낸 겁니다. 말만 알면 느끼지를 못해. 100번, 1000번만은 허공으로서 나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느끼지를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으면 중생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정지 문자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읽으셨? 예. 우리는 죽을 권리와 날 권리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고성의 화두가 아니요. 그 새말기를 누가 금방 읽으시? 아, 일각고사님. 예. 저도 헷갈리네. 예.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저요? 아니요. 일각고사. 일각고사님. 예, 17페이지. 거성의 화두가 거성의 화두가 말기이고 대치법도 말기일진데 무엇이 다른가? 말기는 말기이나 말기로서는 같지 않은 말기이니 그 말기를 굴리는데 다른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기 마련이다. 예, 이게 이제 성가풍과 거사풍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생활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고 수단의 좌표도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요. 무슨 까닭으로 서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돌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시를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손이라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예, 새말기라는 것은 자 운전을 할 때 진짜 잘 기억하십시오. 보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고 견문각 느낄 때는 느낄 뿐이고 그 속에 내가 없단 말입니다. 일각거사님이 없다고 그 속에 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괴로워. 잘 되면 좋고 못 되면 어렵고 얻을 것이 있으면 좋고 얻어도 많이 얻어야 좋고 작게 얻으면 두렵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없다. 내가 이럴 때 내가 있냐고. 이럴 때 내가 있냐고. 김계숙 보살님 있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듣는 것만 있잖아요. 그죠? 볼 때는 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괜히 일념을 일으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내가 있나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 운전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가 운전을 하지. 내가 운전, 그러니까 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핸들을 틀어서 운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화두라. 새말기라. 자, 그 다음에요.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예,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세상에 나갈 때 모습을 잘 굴리자. 낮에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모습을 잘 굴리고 있나? 또 저녁에는 내가 오늘 모습을 잘 굴렸나? 이렇게 바로 점검을 쭉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비암 비명 바탕을 놔두자라는 역임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그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분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비명비암이라는 거는 이 얘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코끼리가 밤에만 움직이는 코끼리가 있대요. 그 코끼리를 카메라로 찍는데 저 광도 카메라는 그 카메라가 있답니다. 그 카메라를 딱 찍으면 대낮같이 그걸 찍을 수가 있대요. 일각거사님. 그 얘기를 그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그 얘기 탁 듣는 순간에 진짜 어둠이 없네 이랬다니까 제가요. 그 카메라 눈에는 어둠이 없어. 내 눈에는 있어 지금. 나의 인연에는 있는데 그 카메라는 내가 지금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낮과 같이 모든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조건과 인연에 관한 모습에 딱 들어앉아서 나오지를 못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있는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요. 이거는 오로지 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습이라. 간단한 예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못 듣고 지구 돌아가는 소리 못 듣잖아요. 우리 귀 터져버릴 거예요. 그죠? 개미 기어가는 소리 못 듣잖아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듣는 또 그게 있지요. 거기 보니까 그 흰개미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흰개미가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이 흰개미의 속도 일각거사님 한번 말해볼까요? 흰개미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 시속 몇 킬로로 움직일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겐또로 1kg. 예? 1kg. 참 이거 그래. 1kg. 우리 개미 생각하면 뻘뻘뻘 기는 개미만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이 흰개미, 그 아프리카에 사는 흰개미. 시속 460km. 그 개미가 그렇게 빠르게 간다는 게 이해됩니까? 그거? (460km) 내가 그거 보면서 저거 자동차 경주보다 더 빠르냐 이랬다니까요. 자동차 경주가 보통 1시간 안에 부산이 된다고요? 흰개미가 아니요, 아프리카 흰개미요. 그거 나왔다니까요. 그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무령거사님이 그런 개미를 본 적이 없어. 비행기보다 빠르던데. 그런 개미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더라? 요 길이를 센치로 딱 재서 이 개미가 여기까지 오는 데를 해서 환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속 460km. 한산 자- 달리는 거죠. 예? 짧게 확 달리는 거죠. 짧게.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할 때 자동차가 그때 보니까 320. 320km가 최고, 그보다 더 빨리. 그래서 진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얼마나 이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알고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됩니다. 몸뚱이가 지금 나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몸뚱이가 이렇게 보여. 그렇지만 우리 그때 엑스레이 MRI 했죠. 그랬죠. 거기 보면은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여. 아무리 귀걸이하고 아무리 성형해도 소용이 있나요? 뼈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진짜다.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바꾸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거 잘 안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근으로 보는 모든 것을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 참에 시인들은 거기에서 참 좀 그래도 많이 자유로우시죠. 고정된 관념에서 자유로운 분이 시인이실 겁니다. 그죠? 예? 일반인들보다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요, 굉장한 기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백과 뚝심이 필요하다는 고집이. 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거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 휘둘려서 나는 그대로 갈 수 없다 이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일각 박사님? 네. 내가 지금 본 거,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서요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몸이 서로 나누어 쓰는 몸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 이게 한 300년 전 분이 그거 있죠. 머리도 못 자르게 해서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와 이거 장기를 가져가 떼다 준다면은 한 300년 전 분은 뒤집어질걸요. 머리도 못 자르게 하는데. 근데 지금은 몸을 나누었어 지금. 몸을. 장기도 나누었어. 피부도 나누었어. 김수환 추기경님도 돌아가실 때 각막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분은 각막을 나누어 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정법이죠. 이것을 옳다라고 하고 진짜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법. 아까도 개미가 이 정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우리의 그 사고체계에는. 아니 자동차 경주보다 더 빨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이런 흰 개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이 개미가 굉장히 그 밑에서 생태계를 아주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개미의 역할이. 그래서 일각거사님, 내가 육근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정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탈피를 해야 돼요. 이것이 공부의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빨간 장미를 봤어. 이 지금 빨간 꽃을 보고 있잖아요. 이 빨간 꽃은 진짜야. 김계숙 보살님, 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만약에 빨갛다고 했으면 빨간색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빨갛지 않은 사람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색깔이 오는 거죠. 어두우면은 빨간색이 또 안 보여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간색을 보거나 그러면 법은 굴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빨간색이네. 이렇게 하지만 빨간색이 정법이야. 이거는 틀렸다는 거니까. 이 연꽃이 이런 모습이야.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해체를 하면 종이컵에다가 이 잎이 하나씩 풀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원자 분자 들어가면 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거 뭐 일이 되겠나, 뭐 이 되는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보사님 왜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일이 잘 풀립니다. 그지? 그래야 안 될 것 같지요? 근데 요래야 일이 잘 풀립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요래야 일이 잘 풀립니까? 왜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야 사회생활도 더 잘 풀리고 내 인간성도 더 좋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습을 더 진짜로 안 보게 되니까. 예, 이게 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모습이 변하고 그것이 사실이라서 그렇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일각거사님이 요거를 칠판으로 봐요. 일각거사님의 눈에 그 인연과 조건으로 칠판이 보이는 것은 법을 불리는 거예요. 근데 당처는 칠판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보니까 물리학, 아주 기초 물리학을 보니까 책상이 딱 하나 있는데 책상을 딱 뭐라고 했냐면 책상은 고체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게 딱 보고 내가 야 진짜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칠판으로 볼 때는 칠판이라고 보잖아요. 칠판이잖아요. 고체잖아요. 근데 이것이 위치 에너지예요. 우리 인연으로 봤을 때 고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촉감으로 볼 때. 근데 요거는 물리학적으로는 위치 에너지다. 다른 말 홀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군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전부 정법이다 하는 데서 탈피하는 거죠. 그것만이 사실이다. 그것이 진짜다. 거기에서 탈피하는 거죠. 무엇으로? 사실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관한다고 하죠. 관한다. 사실을 가지고 똑바로 본다. 이게 관한다죠.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물론 이와 같이 마음을 도사려 가다듬음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은 본래로 쉽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생기는 것이요. 어렵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쉽다는 생각도 생기기 마련이다. 예,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다고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면 좋을 낀데 딱 내라는 게 있거든. 일념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쉽니 어렵니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이제 시비를 붙는 거지. 쉽다 어렵다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고 이걸 시비 분별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거를 모습 변하고 할 것이니까 사실이니까 변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나가면 이것이 견성하는 거는 어렵고 이거는 쉽고 이렇게 하면은 쉽다는데 들어가고 어렵다는데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모습 놀이를 하는 거야. 쉬운 것도 내 생각이라서 정법이라 이게 고정된 관념이라 어려운 것도 고정된 관념.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여서 법을 불려서 할진대 쉬운 곳은 쉬운 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되돌린다면 필경에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것이요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니
쉽고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으랴. 에오라지 이 법은 깨친 앞이라 하여서 쉬운 것은 아니니 깨친 뒤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깨친 뒤라 하여서 쉬운 것도 아니니 깨친 앞이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기에 그만 그대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귀로 하여금 오전 수행 곧 앞닦음과 오후 수행 뒷닦음을 한 가지로 분력하자는 것이다. 예. 지금 이 새말기는 오전 오후 수행이 같이 된다고 얘기를 선생님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로 깨달았다고 머리에 뿔이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깨달은 전이나 깨달은 뒤나 똑같이 듣네. 이거는 그냥 똑같이 듣잖아요. 지금 백봉 선생님이라고 다르게 듣고 부처님이라고 다르게 듣느냐 이거예요. 기관에 따라서는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귀를 가지고는 똑같이 들어요. 단지 여기서 순식간에 일념을 일으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우리는 사정없이 정광석화와 같이 달라붙어 버렸지. 그래서 이 새말기는 깨달은 전이나 깨달은 뒤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행 방편이다. 이게 그 다음에 되돌아보건대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예, 이게 자타의 공덕을 이룬다 이 말은 본래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본래 공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공덕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 그러니까 도인이 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오늘 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갈게요. 예, 하십시오. 예, 읽으십시오. 어즈버야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여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기라 이르겠으니 바로 가리사를 안 놓치고 도중사를 굴리며 도중사를 굴리되 가리사를 안 놓치는 소식이라 하겠다. 예. 보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절대성 자리가 가리사예요. 내가 무정물인 입을 빌려서 말을 하고 무정물인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은 도중사예요. 그러니까 가리사와 도중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또 내가 모습을 전부 잘 굴리되 본래 그 자리에서 굴리기 때문에 가리사를 안 놓치는, 절대성 자리를 안 놓치는 그 소식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갔어요. 자,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 독전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새말귀를 가지는 데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단 말이죠. 화두는 선지식께서 학인의 근기를 봐서 화두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말귀는 설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열고 설법을 통해서 자, 상대성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 모습이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 모습이 공이라. 공. 근데 이것을 이런 변하고 헛것이 모습을 굴리는 자리는 바로 절대성 자리라는 거죠. 절대성 자리. 근데 요 모습이라는 것은 공성이라. 본래 절대성 자리에서 나온 공성이야. 얘도 공성이야. 허공성.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몸뚱이를 굴리지만
절대성 자리가 허공성인 절대성 자리가 허공성인 상대성을 굴리는 거예요. 몸뚱이를.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래로 후련독정인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기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요. 위에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래 놓고는 그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낌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구나, 귀가 듣는 거 아니구나, 입이 말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를 몸뚱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느낌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위에는 이론적으로 파악을 하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바로 절대성 자리구나.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인 무정물이구나. 자체성이 없는 무정물이구나. 무정물이구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김계숙 보살님 들었습니까? 들으려고 해서 들었습니까? 그냥 들리죠. 잠자다가 누가 소리를 냈어요. 근데 들어요. 그죠? 그 잠자다가 들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듣는 성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절대성 자리예요.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한다 헛것이다. 일체 모습은 특히 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내가 공부를 할 때 그게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우리 한 6개월 전에 이 새말기를 한번 읽었었는데 지금 읽는 동안 조금 다르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또 이거를 읽으면 또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살 길은 이길 뿐이라고. 지금 성태를 기른다는 것은 바로 새말기를 제대로 하는 게 성태를 기른답니다. 바로 내 본래 자리에서 나툰 이 모습을 잘 굴린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죽을 권리와 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죽을 권리와 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두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권리 자기가 행사합니다. 어디에 몸을 놔두고 싶다 하면 몸을 턱 놔둡니다. 보살들도 다 그렇습니다. 또 몸을 없애려면 싹 없애버립니다. 중생들은 제일 소중한 권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일 소중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헛걸을 놔두었었어.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세상에 놔두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예,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 이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몸뚱이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 모습에 쏙 들어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몸뚱이를 놔두는 것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몸을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효안거사님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있다고 육근을 통해서 내가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대로 공성이에요.
네, 이 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무엇을 통해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육근,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이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흙은 꽃과 같구나. 아까 부처님이 바이아에게 사대가 없다고 했어요. 사대가 실체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원각경에 문수보살장에 딱 나오던 처음에요. 우리 이제 하계정진 때 보안보살장 할 겁니다. 원각경에. 문수보살장 1장, 문수보살장 2장, 보현보살장. 그런데 1장, 2장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3장을 먼저 하고 1장, 2장을 나중에 하게 될 건데, 문수보살장 딱 처음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사대가, 이 색신은 사대가 화합해서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대가 다 떨어져 나가면 몸이 어디 있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마음이라는 거는 육진이 반연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육진도 허망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허망한 것이다, 본래. 그게 아주 그냥 처음부터 문수보살님이 딱 그렇게 처음부터 나왔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잘 모르죠,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통해서 모습이 변한, 이 선풍기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게 날개가 돌고 있어요. 이게 변하는 이치거든요. 우리 일각거사님이 눈을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이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변하니까 이게 허망한 것이거든. 그래서 변하고 허망한 것인 줄 알면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낌으로 온다. 그전에는 느낌으로 안 와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고 죽을 때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우리 권리라는 거예요. 날 때도 내가 날 권리를 쓰는 것이고, 죽을 때도 죽는 권리를 쓰는 것이지, 피동적으로 이 몸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자기 권리 행사할 때 어디 몸을 놔두고 싶다 하면 몸을 턱 놔둡니다. 이렇게 되려면 공성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요 앞에 삼매정 중에서 한 생각을 놔둔다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걸 먼저 넘어와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권리는 무엇이냐? 이런 헛것인 몸뚱이를 놔두어서,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이 세상에 놔두어서 쓰는 권리가, 이 권리가 정말로 제일 소중한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다 내 몸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습 막 변하고 헛것인 몸에 끄달려서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놔두고 싶으면 놔두고 거두고 싶으면 거두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요. 예, 자기가 자체성 없는 몸뚱이를 맡은다고요? 답답해서 어떤 사람은 인연에 따라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연의 불림새로서 인연의 힘을 빌리기야 빌리지만 인연 자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전부 나는 권리를 자기가 써도 몰라요. 또 죽는 권리도 자기가 쓰면서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받은 거리죠.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받은 거려도 좋지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는 권리와 죽는 권리를 잘 쓸 수 있다면 다른 것쯤은 문제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거룩한 태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태가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나 돼지든 무엇이든 실다운 거 아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내 몸뚱이 실다운 거 아니다. 변하는 거다.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태입니다. 알고 있는 태 자리를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거 힘 안 듭니다. 그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더 가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사흘 다르고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가 완전히 갖추어지면 그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변하고 할 것이다. 변하고 할 것이다 하면은 자꾸 변하고 할 것이다 하게 돼. 그러면 변하고 할 것이다 하는 그 자리가 있거든. 변하고 할 것이다 하는 그놈도 변하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놈도 또 변하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 가면 변하고 할 것이다를 더 이상 말하자면 이 송곳처럼 디딜 곳이 없는 그곳까지 가면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남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지금. 하인거사님, 예. 금방 두드리는 소리 들으려고 들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냥 들렸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놈이 바로 이놈이라.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하시죠, 선사들이.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열심히 하셔서 모습에 달라붙지 않도록, 모습에, 그 어떤 모습에 달라붙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내한테 이문이 있는 공부라고. 이문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로. 내가 뭐 아무리 소리를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말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봐도 실제적으로 내한테 이문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 공부가. 그죠? 이문이 있어야지 내한테. 그러고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턱 가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요 글을 딱 읽을 때 되게 비장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는 공부하러 간다 뭐 이 정도하고 틀린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허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되게 비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았어요. 내가 공부하는 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허공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적어도 내가 나고 죽는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학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공부하는 학인이다. 그냥 귀복이나 하고 뭐 복이나 좀 얻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 말 가운데는 나는 삶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인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기백하고 고집하고 뚝심이 있어야 이거 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정법이라서 부처님이 무유정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힘이 필요하냐고요. 원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반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좋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나쁘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무엇이 겁날 거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내가 쓰는 권리 행사라. 내가 쓰는 권리 행사에 무엇이 두렵고 슬플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래의 나의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인형과 조건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내가 다 굴린다고 생각하면 이 모습은 전부 환상놀이거든. 허공의 꽃과 같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무엇이 겁날 거 있냐고 했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전부 허공꽃과 같으니까 겁날 거 없다는 거예요. 진짜면 겁나지. 진짜면. 근데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잡아 먹고 가려면은 그지요 직원거사님 되게 배포가 좋아야죠. 아 내가 허공으로서 내가 되려고 하는데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영원 불멸하는 불생불멸인 나를 찾으려고 하는데 쪼매나갖고는 안 되겠죠. 나는 원래 불생불멸 아닙니까? 지금 백봉 선생님만큼 허공 법문을 이렇게 탁 드러내서 하시는 분은 정말 드무실 겁니다. 나의 자리는 불생불멸이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이란 말입니다.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어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본래 자리는 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자꾸만 굴려. 그래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깍깍 몸을 다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깍깍 몸을 다 놔두고 있지만 본래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하나라서 일각거사님이다, 일심행이다, 여기 해인거사님이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점이 어려워. 왜 어려우냐? 정법이 앉아있거든. 내가 지금 보는 그 육근이 허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딱 정법을 세워버리거든.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거를 뭐라 하냐? 은산철벽이라고 하죠.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만 잠시 입장하겠습니다.